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 일성을 살펴보고 있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항에 관한 것, 그리고 균편 작업, 레이지 균편교를 했다, 제초 작업 뭘로 하느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비료란 애를 이 NPK를 기본으로 준다 했을 때 비료의 3요소고 이제 4요소가 칼슘, 그다음 Mg, 마그네슘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비료의 4요소, 5요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미량 원소가 있죠. 마이크로뉴트리언트. 미량 원소들은 주로 이 논이 있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물 따라 이동을 해요. 이쪽에 많이 있어. 그럼 이걸 이제 위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럼 요건 제쳐두고 요거는 전기가리로 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죠? 전기가리로 한다. 그러면 언제 비료를 주는 것이 좋으냐? 몸집을 키울 수 있을 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도 키가 크고 성장할 때 잘 먹어야 되지, 키 다 크고 뭐 다 했는데 50, 60 돼갖고 키 크라고 많이 주고 많이 먹어버리면 뭐 해집니까? 그죠? 의미 없다는 거죠.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 줘라. 그럼 필요할 때가 어느 때겠느냐 하면 이 양을 하고 몸집을 키워 나갈 때,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으로 봤을 때 무게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증가해 가더라 이 얘기예요. 요게 무게 증가예요. 무게 증가. 무게 증가한다는 것은 양분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바로 이 양을 한 애가 뿌리를 내리고 바로 양분을 흡수하느냐? 못한다. 얼마 동안 지나야 되느냐?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더라. 요걸 뭐 한다? 뿌리가 내린다 해서 착근기라고 합니다. 루팅 스테이지, 착근기. 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5일에서 7일 지나야 흡수를 한다. 그러면 5일, 7일 지나서 주면 되겠네. 되지. 근데 이 비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비료를 일명 이제 속효성, 이제 주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바로 분해가 되니까 흡수할 수 있는 애를 주면 바로 흡수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완효성이라는 애 있어요. 천천히 녹아. 얘는 하세월이야 녹는데. 그런데 얘를 여기 많이 필요로 요 시기에 착근 딱 되고 나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못해. 왜? 이거 주면은 얘가 하세월이야. 천천히 나오고 이 안에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양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얘를 속효성 비료는 이때 필요할 때 딱 주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흡수를 합니다. 근데 완효성 비료는 어떻다? 흡수를 못 해. 그럼 완효성 비료는 언제 줘야 된다? 미리 여기서 전기가리, 로타리 경운 할 때 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전기가리, 로타리 하기 전에 뿌려서 이제 시작하게 하는 것을 기비라 한다. 기비. 이걸 영어로 하면 베이살, BASL, fertilize 라고 부른다.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starting fertilize라고 합니다. 또 STARTING fertilize. 그래서 이 완효성 비료는 좋다. 하세월이다. 그러면 이쯤에 전기가리하고 그 다음에 옮겨 심는데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한 5일에서 일주일 걸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착근하는데 하니까 벌써 여기서 한 14, 5일 정도 걸리더라. 그럼 이때 되면은 이 완효성 비료가 서서히 이제 완효성 비료가 이제 여기 줬죠. 여기 주면은 완효성 비료가 릴리징, 분해되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속도로 이제 분해되어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즘 가서는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우리가 비료 회사에서 비료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 한 번에 주고 끝내야지. 이걸 또 다음에 또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어린 이삭이 분화되고 형성되고 이삭이 알맹이가 차고 하는 이 시기에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이제 앞에 기초 비료를 줬어요. 기본 비료를 주고 이제 새끼를 많이 칠해서 이제 분을 비료를 주었다. 분을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수 분화기 때에서 유수 형성기 이때 이제 비료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주는 거죠? 여기서는 어린 이삭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디에서? 이 아랫마디 지상부 두 번째 마디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잘 올라간다 했죠. 그러면 이때 많이 필요하다, 비료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삭이 되는 거지. 이삭 횟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삭 그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삭 그럼. 그 다음에 이삭이 패고 이제 요 출수죠. 요 출수 헤딩하고 나서 또 알맹이를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잎들이 있는데 잎들이 소위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 녹색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때 비료가 또 필요해. 이때 주는 비료는 무슨 비료예요? 알맹이가 차야 된다 해서 알그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비료를 과거에 준 거는 자 스타팅 퍼틸라이저 한번 줬고 그 다음에 분을비 한번 줬고 그 다음에 이삭그름 한번 줬고 그 다음 알그름 한번 줬다. 4번 줬다는 거예요. 4번. 4번을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 어떤 경우에는 굳이 이게 알그름을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3번 주죠? 그럼 요 기비를 50%를 통상적으로 줍니다. 나머지는 25%, 여기 25%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 해서 분시라 그랬어요. 분시. 요거는 이제 기초비를 줬으니까 기비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추가해서 준다 해서 주비 이렇게 한 말이에요. 주비.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벼 입장에서는 비료를 흡수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가 봤더니 이 초기에는 이 질소하고 인산, 그 다음 K를 흡수를 하는데 그죠? 그러면 질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 25, 25를 줬어요. 그런데 인산은 요 인은 이때 주면 돼. 그런데 굳이 여기서 안 줘도 돼. 왜? 흡수가 안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필요하다, 인은. 초기 주면 돼요. 그런데 K는 가만히 보니까 요 분을 할 때까지는 좀 필요한데 여기는 필요가 별로 없어, 요 사이는. 그래서 언제 필요하다? 요 이삭이 만들어질 때 요때가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N하고 K하고 NK 비료. 그러니까 질소하고 칼륨 비료만 여기에 추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많이 필요로 어떤 성분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비료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간파를 하고 비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비료 만드는 회사는 철저하게 생리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 많은 비료를 흡수를 한다. 또 필요로 한다 하니까 자 그러면은 분시 소위 나누어서 주니까 귀찮죠. 그러면 뭐 하자? 한 번에 주자. 완효성 비료라는 걸 만들었다니.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단 한 번 복합 비료에서 단 한 번 복비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뉴얼로 딱 만들어서 서서히 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PK하고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전기 거래하기 전에 쫙 트랙터에 부착한 비료 살포기 있잖아요. 거기 비료 넣어서 쫙 돌려서 하니까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주니까 끝.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이양하고 물만 관리해 주니까 왕우렁이가 잡초 방제 다 해줘. 그러니까 또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병해충 발생이 적어. 그러니까 굳이 농약도 안 쳐도 돼. 그죠? 나중에 뭐 수확만 하면 돼. 수확. 어느 시기? 이 시기에 수확한다. 수확. harvesting. harvesting. harvesting.
하베스팅 하는 기계를 뭘 한다? 콤바인이라고 합니다. 콤바인. 컴 두 개를 바인 묶다. 바인드. 함께 묶는 거. 그러면 묶는 거하고 커팅하는 걸 함께 다 한 거다. 이 기계예요. 그게 콤바인이에요. 그래서 성형 콤바인 지금 나오고 다 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여기서 수확을 해서 뭐 한다? 이제 RPC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라고 하는 거죠. RPC에 가서 뭐 한다? 여기서 수분, 처음에 딱 들어가면 수분 측정.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게를 측정하겠지. 그 다음 이제 수분을 측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함량 측정하고, 도정을 하지. 도정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도정을 해서 이제 단백질 함량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단계고, 일단 수분 측정이 제일 우선이다. 무게 측정하고 바로 수분을 함량을 측정을 해서, 여기 실제는 자, 수분이 30%에서 수확하면은 그럴 리는 없지만 30%냐 25%냐에 따라서 실제 그 무게가 달라지잖아. 그죠?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야 좋잖아. 근데 RPC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24%대 수확하는 것이 좋는데 어떤 분들은 좀 빨리 한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을 반드시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요즘 어떻게 하느냐면 기계가 이제 톤백 알죠? 큰 이런 이제 그 맨으로 된 게 있어요. 여기에 공구로 이게 이제 콤바인으로 탈곡해서 이만큼 싣고 와서 그냥 톤백으로 그냥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끈이 이렇게 달려 있지. 그러면 여기 이만큼 담겨 있어. 그러면 톤백으로 탁 하나씩 무게를 달아. 그죠?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을 바로 탁탁 측정해.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톤이었다. 그러니까 1000kg였다. 그 수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였다 하면 얼마예요? 800kg죠. 800kg가 그레인인 거예요. 근데 수분 함량을 우리가 그냥 단순 처치를 0%로 하는 게 아니고 15%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한다면 15에서 16%. 이렇게 계산해서 수량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25% 같으면 10% 정도 많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중에 빼주면은 실제 무게, 양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분 함량 측정했으니까 건조를 해야 되겠죠? 드라이를 한다. 몇 프로까지? 수분을 16에서 15%까지 건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도정을 해요. 그럼 도정은 뭐냐? 일단 이제 이리로 갑니다. 일단 쌀알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왕겨, 바깥껍질, 안껍질. 바깥껍질, 안껍질. 겉껍질, 속껍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현미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현미는 따지고 보면은 이쪽에 있는 배라는 부분과 이쪽에는 배유라는 애가 있다. 그죠? 배와 배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현미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약간 청색, 그린 플러스 옐로우 컬러를 띠는 게 있다. 이게 이제 단백질층이에요. 알레우론 레이. 이걸 일명 이제 단백질 호자를 써서 이제 호분층 이렇게 말합니다. 호분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영양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전체가 현미. 자, 요 안에 있는 현미가 여기 100%의 양분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요 신운 있죠. 신운. 영어로 하면 뭐다? 엠브리오죠. 이 엠브리오가 66%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주로 밥으로 먹는 요렇게 생긴 쌀 있잖아. 아연쌀. 이게
배유라 그래요. 배유. 영어로 하면 엔도스펌. 요 배유는 5% 있어요. 그러면 100%에서 요게 얼마예요? 71%죠. 그러면 나머지 29%는 어디 있겠다? 요 바깥 껍질에 있다는 거예요. 호분층에 있다. 단백질층에. 그죠? 요 바깥쪽에. 그러면 우리가 도정을 해서 뭘 합니까? 요거하고 단백질층은 벗겨내 버리죠. 이게 뭡니까? 도정하고 나면 쌀 만들고 나면 요 찌꺼기가 쫙 남잖아. 이게 뭐예요? 미강이에요. 미강. 다른 말로 쌀개라고 해요. 이 쌀개에 양분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 제대로 한다면 이거 지금 1kg에 얼마 하냐? 쌀개가 1kg에 300원이에요. 킬로그램. 쌀은 얼마냐? 3,000원 해요. 제대로 한다면 영양 가치로 따지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6,000원, 9,000원 해요. 9,000원. 영양적으로 따지면 9,000원 더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뭘 먹고 있느냐? 전분만 먹고 있다. 요거 씨는 빠졌고 바깥에 호분층 다 빠진 요 전분만 먹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쌀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쌀개를 제대로 활용한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거 뭐 하는데요? 씨눈만 딱 발라내서 씨눈 쌀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많은데요? 그 양분이 많지. 근데 가바라는 애하고 그다음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물질하고 항노화 물질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양제로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뭐 비타민 A를 만든다든지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이니까 이 아무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호분층에 바깥 단백질층에 여기는 지방이 얼마나 있냐? 지방이 한 7에서 10%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지방을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뭐 한다?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쌀기 비누. 쌀기 비누인데, 너 친환경에서니까 이 세면, 짠 하는 데는 친환경 한 게 좋잖아요. 그럼 무슨 비누 하면 될까? 친환경 쌀겨 비누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산업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산업이 그런 거예요. 있는 걸 갖고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쌀 산업은 그냥 6조 3천억 그냥 우리가 먹는 하얀 쌀 밥만 먹는 산업이 아니다. 어떤 산업이다?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걸 더 이제 가치 있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자, 맨 처음에 비료가 어느 시기에 필요하냐? 그리고 비료의 종류가 뭐냐? 어느 시기에 주는 게 좋느냐? 얼마만큼 주는 게 좋느냐? 그러면 기본 면적이 우리는 1제곱미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로 1m, 세로 1m.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료양은 보면 878 또는 뭐 978 수량을 좀 많게 하기 위해서 하면 12, 78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수량이 문제가 아니고 밥맛이 좋은 쌀 하면은 뭐 5, 7, 8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질소, 인산, 카리 이렇게 NPK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면적이 제곱미터당 g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맞추려고 하면 1제곱미터에 얼마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스케일을 요거에 1000개인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건 1제곱미터잖아요. 이거 1000배. 1000제곱미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300평. 요것을 10R. 1R가 뭐예요? 1R는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는 가로 10m, 세로 10m.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단위는 이거보다 하나 더 크죠. 가로 100m, 세로 100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이니까 10,0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R당으로는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1제곱미터에 질소 기준으로 8kg 줬다. 8g 줬으면 단위만 바꾸면 되죠. 1000배니까. 이걸 킬로그램으로 그러면 8kg 10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10,000제곱미터, 요거 헥타르잖아요. 그럼 헥타르. 그럼 헥타르당 얼마? 8하고 동그라미 3개 붙여주면 되겠지. 킬로그램 퍼 헥타르. 그런데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은 세 자리, 유효 자리는 세 자리다. 그죠? 세 자리니까 8,000하고 네 자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8.00톤 이렇게 하는 거예요. per 헥타르. 헥타르당 8.00톤이 아니죠. 톤이 아니고 요것은 요거의 10배죠. 계산 잘못했죠? 그렇죠. 10R당 얼마? 8kg이죠. 10R당. 그러니까 10R의 요것은 헥타르는 몇 배예요? 100R예요. 100R가 1헥타르. 계산 잘못됐죠? 그냥 바로 속아 넘어오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바로 잡아줘야죠. 자, 무슨 얘기냐? 10R가 1000제곱미터를 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죠. 10,000제곱미터. 그럼 요거 몇 배죠? 10배죠. 10 times. 10배예요. 그러면 10R당 우리가 8kg를 줬다면 이거는 80kg per 뭐예요? 헥타르. 헥타르당 질소 기준으로 80kg의 비료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 이야기를 하니까 자, 비료를 그러면 이만큼 준다. 그는 완효성 비료를 준다고 가정하자. 완효성 비료를 주겠다. Slow releasing fertilizer. 자, Slow releasing fertilizer. 완효성 비료를 준다라고 가정하면 자, 요게 이제 10R당 요 비료를 몇 포 주느냐 하면 보통 2포 준다. 2포대. 그럼 40kg죠. 그럼 요게 통상적으로 가격이 한 포에 3만 원 한다. 그러면 뭐 합쳐서 5만 원 합니다. 5만 원. 5만 원 하면은 1헥타르는 50만 원이죠. per 헥타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논면적이 뭐 75만 정도 배를 제외하지만 100만 헥타르로 잡자. 그러면 100만이면 동그라미 6개죠. 6개 곱하기 50만이니까 동그라미 몇 개요? 3개, 2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동그라미가 몇 개요? 3개, 6개, 9개, 6개, 9개, 10개, 11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100만, 10억, 100억, 1000억. 벼 재배에서 5천억 비료 시장이더라. 완효성 비료 시장이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벼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하죠. 근데 논면적이 아까 얼마였다? 75만 헥타르니까 여기 75%, 뭐 80% 치고 5, 8이 40 하면 4천억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비료의 현주소예요. 그 다음, 벼만 라이스만 하느냐? 포테이토도 하죠. 콘도 하죠. 그 다음 다양한 베지터블. 특히 이제 베지터블 중에서는 뭘 하느냐? 시설 재배는 아주 작은 장소에, 좁은 장소에
집약적으로 많은 수량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료가 퍼티라이저가 많이 필요로 하더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비료값보다 거의 최대는 10배 정도 듭니다. 그러면 몇 조? 거의 4조 시장, 3조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경기화학, 남해화학 여러 가지 비료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몇 조 시장을 보는 거죠. 비료만. 근데 이제 비료만 해가 되느냐 해서 뭐 한다. 또 영양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양제만 살포하면 안 되더라서, 그 다음에 또 뭐 기피제, 그 다음 살충제, 그 다음에 제초제, 뭐 이런 것들이 농약, 비료, 뭐 회사들이 하면은 몇 조 시장, 여러 조 시장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농업 시장이 크다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